선거의 여왕, 귀환? 물음표가 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선거의 여왕 하면 몇 분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귀향 후 처음으로 외출을 했다. 대구 동화사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대구 동화사 어떤 모습으로 찾았느냐? 다음 기사도 같이 좀 마저 이어서 볼까요? 흰옷에 올림머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죠. 올림머리를 하고 딱 흰옷을 입고 박 전 대통령 외출을 했다. 국민을 보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박 전 대통령 동화사를 찾은 모습 같이 먼저 보고 오시죠. 굉장 건강은 좀 어떠세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 바른 연훈 사복 차량. 아, 죄송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의 약간 1년 동안 두문불출이란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측근들도 안 만나고 집에서만 있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년 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임 변호사님. 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언론에 다 알리고 미리 다 주변 사람들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영하 변호사를 대동해서 동화사를 방문했다는 것은 1년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네. 나서면서 지금까지 계속 정치 활동을 해왔다고 보면은 이제 지금 총선에 1년 남겨뒀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저희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만 선거의 여왕이 귀환했다라고 일단 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건강 이상설도 나왔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곁에서 박 전 대통령 옆에서 좀 보조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저희 MBN에 출연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예.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 아. 또 보행도 어렵다는 전부 가짜 뉴스고요. 처음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외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종종 외출도 하셨고 또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정치를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만나셨고 그냥 편안하게 달성에서 지역구였으니까 예. 다녔던 식당도 다니시고 또 그다음에 시장도 다니시고 예. 자연스럽게 접촉을 하실 겁니다. SNS 활동도 안 하시고 또 조용하게 다니시니까 여러 억척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한 저 인터뷰를 하고 며칠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대구 동화사를 지금 찾은 건데, 네. 이상식 실장님, 네. 외출 시기가 지금 시점이 예. 좀 묘하다.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행보 재개한 거 아니냐. 1년 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또 총선 D-1년일 때 또 나왔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행보를 개시하신 시점도 예사롭지 않지만은 첫 방문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대구 동화사라는 곳이 네. 대구 지역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장소를 방문하셨다는 것이 저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면을 받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저렇게 이제 상징적인 장소를 찾아간 게 이제 정치적 행보로 봐야 되고요. 저는 저런 정치적 행보가 지금 여당 윤석열 정부에는 두 가지 양면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지금 사실 통계를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TK 지역에서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활동을 하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 정부의
보탬이 될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네.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중도측으로 이제 중도로 가야 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왠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이제 촛불로 이제 탄핵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달가운 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행보는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여당의 두 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윤석열 정부에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옆에서 김철현 위원님이 고개를 갸웃갸웃 하셨어요. 어떤 생각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직 구속된 전직 대통령 4분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한 4년여의 구금 생활을 했거든요.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뭐 그 기간 동안에 건강도 많이 잃었고 네. 한 1년여 치과하면서 이제 겨우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그 봄나들이 삼아서 이제 이 동화사를 방문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 여왕의 기환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달아버리니 네. 굉장히 조금 본인 스스로가 볼 때도 제가 볼 때 이제 정치는 거의 진절머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해석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좀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면 박근혜 씨가 어떤 정치를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정치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박근혜의 정치는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결정이 났고 네. 대법원에서도 최종 형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4년여 형기만 마치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네. 그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빚을 진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도 사실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사면권을 대통령께서 항상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 통합 차원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의 전면에 나선다. 네.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그런 어떤 친박의 부활, 네. 어떤 뭐 친박 프레임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가뜩이나 뭐 정광훈 논란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그래서 흘러간 물로는 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정치적인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과도하고 절대로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김 의원님, 이 총선 지금 1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지금 절치부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대구 중심에 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 또는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네. 저 옆에 있는 우영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뭐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새로운 뭐 그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정계 복귀를 하려고 하는지 왜 정치적 명예 회복을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저는 그분들의 어떤 박근혜 마케팅, 그 박근혜 마케팅, 자기 정치에 박근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작년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대구시장 경선에 나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지지 선언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결국 이 커트라인 넘지 못했다는 것은 네. 어느 정도 대구 경북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절대로 다시 정치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이 변호사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유영하 후보가 저를 대신해서 대구에서 제 꿈을 이뤄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지지 선언을 했는데 하지만 말씀처럼 결국 공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식 실장님. 네. 작년에 안 됐는데 그럼 올해는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도 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이제 위기이자 그러니까 양날의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 정치적
그다음에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고 네. 저렇게 자연인으로 돌아오셔가지고 뭐 가벼운 행보를 하시는 건 좋지만 네.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중도층에 예,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위기이자 기회지만 리스크 위기가 더 큰 거다라는 말씀을 네네. 사실상은 두 분이 뭐 같은 말씀을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로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두 분 다 또 의견을 같이 하신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인 이 입지가 상당히 좀 줄어든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에 좀 동의를 같이 하시는 거 뜻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임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총선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한번 지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작년에 그 선거 상황을 보면 네.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시간도 작았고 그리고 대구시장은 대구시 전체를 네. 이제 유권자로 두고 하는 선거고 지금 예측하기로는 뭐 달성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곳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네. 지금 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전혀 정치적으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고 또 지금 1년간 남았기 때문에 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나 앞전에 이제 패널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지금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인간적이고도 이런 측면 때문에 곁을 지켜준 분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닐까.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이번에 이런 모습이 네. 유영하 변호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각별한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공천 파동이 있었을 당시에 한동안 잠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유영하 변호사 선거 사무실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관계는 여전히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고 네. 지금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본인의 100% 의지든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의 부탁이든 간에 지금 여당으로 하여금 차기 총선에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 주라는 그런 압박을 하는 용도로 저는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러한 박근혜계로 불리는 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여당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선거의 여왕 타이틀은 과거의 이름일 뿐이에요. 최근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선거 과정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뒀었죠. 그리고 지금 다음 총선은 개혁 총선을 누가 더 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그 박근혜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다거나 공천 네. 과정에 개입을 한다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등장해서 얘기를 한 게 결국 네 사람 공천하란 압박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 김 의원님. 근데 아까 말씀은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향력이 없으면 압박이 통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인지 저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메시지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모든 통로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있거든요. 네.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을 대리해서 네, 다 네. 전달을 하는데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본인의 정치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하는 건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송파에서 여러 번 뭐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고 작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그냥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본인의 역량이나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활용해서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압박한다 그러지만 이 친박의 부활은 정말 어마어마한
보수에서는 대형 악재거든요. 그래서 친박 인사들을 내년에 공천할 일도 당연히 없겠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후에는 공개 행보에 나설 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유영하 변호사 내년 총선에 무소속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유영하 변호사 또는 우리 친박, 구친박계의 어떤 박근혜 마케팅을 활용한 내년 총선 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그건 오히려 국민들 앞에 좀 죄를 짓는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평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역적인 면도 같이 봐야 되는 게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일반 수도권이나 서울에서의 박 전 대통령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대구시장 경선 때는 이 지지한다는 성명, 그러니까 아까 같이 본 그 메시지만 냈었는데 아까 저희 같이 보신 것처럼 MBN 출연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전통시장도 각오하실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이번에 직접 박 전 대통령이 전통시장에 가서 우리 유영하 변호사 뽑아주세요라고 유세까지 나선다면 대구에서 전통시장 유세까지 나선다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사자가 있는 곳이 대구 달서구인데 거기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98년도에 재보궐선거로 들어와서 내리 사선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어떤 뭐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번에 뭐 조만간 뭐 사실 건강이 완쾌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서 시장을 나가다 보면 네. 아마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나 여론들을 좀 한번 뭐 떠볼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그냥 편안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어떤 정치를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좀 그것도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 어제 대구 동화사에 갔을 때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동화사에서 방장 스님이 또 박 전 대통령하고 또 화기애애하게 악수하면서 또 얘기를 나눴던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이 문재인 정부는 수십 명, 수십만 명, 뭐 수백만 명이 그냥 비선 실세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하신 게 없습니다. 네. 비선 실세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로는 그 스님이 비선 실세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에 박 전 대통령 얼굴에 또 굳어지더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임 변호사님. 여전히 이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박 전 대통령한테 여전히 말만 들어도 아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픕니다. 탄핵도 당하고 또 형사재판을 통해서 5년 가까이 실형을 복역한다는 것이 개인이 엄청난 고통이죠. 불명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아마 TK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형사 판결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민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박 대통령이 복권을 해야 된다, 사면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금 총선에 나서거나 전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면 TK에서는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됩니다. 이 실장님.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플랜을 가지고 뭐 전국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러신다고 보지는 않고 저분이 이제 여성분이고 또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분들을 인간적인 정리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제한된 범위에서 아마 머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저는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손에 이끌려서 정치적인 무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영하 변호사를 국회로 보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선시킬 수 있다. 예,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당 전체로 봤을 때는 악재가 분명할 것이고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한 총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 야당한테는 호재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